안녕하십니까, 이거의 필통입니다. 오늘은 한일 경제 갈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월 11일.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제는 한일 경제 갈등 100일 조국 털고 본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 정부의 그 징용공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세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세계 주요 부품에 대한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7월 4일이었는데 오늘이 딱 10월 11일 딱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세어보니까 한 100일이 되는 것 같군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에 맞춰서 일본의 그 보복에 맞춰서 협상, 징용공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일본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부품 소재에 관련한 산업을 키워서 수입 대체를 하루빨리 하겠다. 그리고 일본 외에 외국으로부터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서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그렇게 소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소부장 산업에 대한 R&D 자금을 늘리고 기업들 지원을 늘리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계속 그 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많이 관련해서도 늘리고 관련 기업들도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는 국산화를 해야 외국에 특히 일본의 이번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정치적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우리 정부의 그런 일련의 노력은 그 한편으로는 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산화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늘 그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산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성공한다고 하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간의 상황에서 아직은 우리 산업에 큰 피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일본이 그 세 가지 그 소재 부품에 관련한 그 수출 규제도 했고 8월 달에는 전면적인 이 규제 품목을 늘리면서 대한 그 수출 규제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일 수출 규제를 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갈등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우리 정부는 또 8월 말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 11월 22일 날 협약이 종료가 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잠재되어 있고 이거 봉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는 참 우리가 긴장해야 할 그러한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기초과학이나 이런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상당히 강한 국가인데요. 지난 9일에는 일본에 또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의 그 아사히 가세이라는 기업에 적을 두고 있는 그 요시노 아키라라는 그 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분야가 우리가 지금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여기는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이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요. 여기에 쓰이는 여기에 쓰이는 전지에 들어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분리막 기술인데 이 양반이 분리막 기술을 상용화해가지고 그 공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40여 년을 이 분리막 이 개발에만, 이 분리막 기술에만 전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소속된 이 회사의 그 아사히 카세이라는 이 회사의 분리막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의 그런 경쟁력을 따라가서 국산화를 한다는 거에 대한 이러한 그 목표, 전략이 과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됩니다. 이번 일본 이 학자의 그 분리막 관련한 리튬이온 전지 관련한 분리막 기술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처럼 아직 한일 간에는 기초 과학 분야 그리고 기초 소재 분야에 이 격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런 이 과제가 떨어지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4년 5년 내에 국산화에 성공하겠다. 심지어 조금 더 걸려도 10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40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40년을 분리막 연구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4년, 5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 성과를 내기에는 이 소재 부품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이 우리가 500조 원이 넘는데요. 그 중에 24조 원가량이 국가 정부 R&D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17.3%가 증가를 했고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7%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물량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금액이나 이 정부의 어떤 그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로 연구 분야에서 기초 과학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연구소, 각 연구소 연구원들이 한 연구원이 한 분야에 10년, 20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환경 조성이 안 될 경우 기초 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 받는 것은 심지어 10년, 20년에도 우리가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량 투입, 그 다음에 정책도 중요하지만 환경 조성입니다. 실제로 연구 분야에서 소재 부품 분야의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D 현장의 문화가 환경이 한 연구원이 집중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10년, 20년 보호하고 봐주는 그러한 그 문화가, 그러한 끈기와 인내가 주변에서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 그 학자가 다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를 보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이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노벨 과학상을 받아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일본인이 그러니까 국적이 이제 일본이 아닌 경우도 포함해서 24명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제로죠. 24대 빵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 일본의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이러한 연구 풍토,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가 참아주는 그런 문화, 이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소식을 접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읽은 일본의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 10여 년 전에 국내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분이 자기가 이 수학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수학의 난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자기와 동료 간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또 주변이 자기를 봐주었던 어떤 그런 연구 풍토 이런 거, 그리고 자기가 한 인간이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연구해온 그런 과정을 아주 잠잠하게 이렇게 쓴 자서전격, 그러니까 하나의 수필인데요. 뭐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한 얘기 중에 특히 인상이 남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양반이 교토대 3학년 때 수학을 일생의 학문 연구로 대상으로 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깎이로 수학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70년에 수학의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필즈라는 사람이 이 필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즈상을 주는데 이 필즈상 받기는 노벨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이거든요. 이 양반이 1970년에 복수형, 이런, 이 특이점 이론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수학에도. 그런 분야로, 필지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는 천재가 아니다. 자기는 둔재다.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다. 다만, 다른 사람과 자기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1년 안에 끝마칠 것을 나는 2년이고 좋다. 다른 사람이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걸리는 거 나는 2달, 4달 걸리도 좋다. 나한테 중요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 책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연구에도 어떤 천재의 어떤 도노, 확 깨달음,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둔재들, 평범한 사람의 끈기로 점수, 그러니까 서서히 깨닫는 점수의 깨달음,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히로나카 케이스키의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 R&D 연구도 이 헤이스키의 말처럼 섣불리 너무 서둘러서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10년, 20년 정말 끈기 있게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4조 원의 R&D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하여튼 이런 연구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조국 사태로 거기에 관심이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구원들, 이 학문 연구 분야에서 연구하는 우리 과학자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구하고 실력 양성하는데 온 국민이 각자 분야에서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일 경제 갈등, 오늘이 이제 100일 되는 날인데요. 100일 되는 날에 즈음에서 일본의 또 노벨 화학상을 타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도 기초 과학 분야, 그다음에 기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부뚜막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너무 서두르고 섣부른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문화가 아닌 꾸준한 끈기와 인내, 집념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